네, 시장도 밀리고 내 종목도 힘이 없다 하시면서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 주상전화에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 또는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또 시원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이 반갑습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K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만 9천 원에 20%. 14만 원 되면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근데 매도를 언제 해야 되나 그게 꼭 알고 싶어요.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언제 수익 실현해야 하나 그 부분이 고민이신 거죠? 근데 오래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린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매도를 언제쯤 네. 해야 되나 더 기다릴 수는 있거든요. 네. 언제까지나. 아. 시간은 날짜하고 그런 건 상관없고 매도를 확실히 언제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 아유, 주가 너무 한번 감사합니다. 네,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SK하이닉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나 얼공정 나왔습니다. 정재훈 대표님 좀 시원하게 목표 주가 좀 설정해 주실까요? 목표 주가는 네. 제 자신은 없고요. 일단 뭐 14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21년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에서 좀 못하고 있는 거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HBM 쪽에 있어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진행을 할 거고 삼성전자도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두로 좀 하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예요. 아마 이 대부분의 이 예약된 부분들이 다 소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아마 이익적인 측면은 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거의 15만 원 언저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 등락 과정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만 지금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좀 인내를 해보시는 전략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18만 원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이어서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7만 원 턱밑까지 온 상황이죠. 엔비디아도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 꼭 더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JYP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72,300원에 15%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네, 엊그저께 샀어요. 근데 사고 나서 계속 밀려가지고 그쵸? 네, 저희가 한번 전략. 요즘 저점이다 하고 한번 사봤더니 네.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님한테 목표가나 손절가를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JYP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그리고 공정 한 분입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엔터주들이 좀 끝도 없이 밀리고 있긴 하거든요. JYP 좀 바닥 잡고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중립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다만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고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굉장히 주주 환원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 주주 환원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다른 기업들과 업종들이 많아지면서 그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이미지가 좀 많이 이렇게 가려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공급 물량도 감소를 했고 지금 앨범 판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제가 중립도 드린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스트레이키즈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이키즈의 앞으로의 이런 콘서트에 대한 매출 그리고 굿즈 매출에 대한 부분들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와이스도 장수 아이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아직까지의 영향력을 잘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엔터가 지금은 좋진 않지만 결국에는 반등 탄력이 나와줄 수는 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엔터도 실적이 우상향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JYP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대신증권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뉴스가 14,850원에 30%예. 오,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예, 매도를 언제쯤 하면 될까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목표 주가 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대신증권 최근의 흐름 너무 좋은데요. 과연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지금 대신증권 흐름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우리 시청자분 비중도 꽤 있으시고 지금 수익권이신데 어디까지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꾸준하게 뉴스와 수급 체크하면서 영악하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월 초 이제 1월 말부터 부각되었던 저 PBR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신증권은 굉장히 좀 후발주로서 뒤늦게 좀 상승하기 시작한 모습이 있고요. 이제 보내주신 부분도 알 수 있지만 고배당이다 종투사 지정 기대감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배당 수익률도 7% 이상 주고 있고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어떤 저 PBR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뉴스가 나오기 전후로 굵직굵직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가 굵직굵직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때 근데 그런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을 때 지지관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꾸준하게 좀 드라이빙을 걸어봐도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을 보면은 이미 하나금융 지주나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현대차, 기아 이렇게 1월 말부터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은 어떤 단기 고점에 따른 피로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증권의 이 후발주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이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마지막 이제 저 PBR 관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일정이 약 3월 말에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있고 9월 달에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정부 정책 발언이 3월 말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상법 개정이 6월 달에 나올 것이고 ETF 지수랑 ETF 출시가 9월이기 때문에 이 3월과 6월과 9월까지 분할 매도하셨다가 다시 매수하시면서 드라이빙 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TS 구간은 제가 수익 중인 구간에서 제가 TS 구간은 한 16,5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8,500원, 2차 목표가는 19,800원, 3차 목표가는 21,200원 잡고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좀 재미난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꼭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삼목 엑스포며 삼목 S폼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30%에 21,900원이요. 21,900원이면 어제쯤 들어가신 걸까요? 대선 전에 샀어요. 올해 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이 지금 좀 팔아야 하나 이런 부분이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삼목 S폼 과연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긍정도 있네요. 정재훈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삼목 S폼이 어제 상한가 간 것 때문에 좀 처음 알게 된 종목이긴 한데
왜 올랐나 봤더니 또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네.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저 원래 중립을 좀 들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삼봉게스폼의 유통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너라는 사람은 이 회사에 있어 주가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관심이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실적도 원체 잘 나왔고요. 재무 구조도 좀 상당히 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좀 관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오너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밸류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면서 아마 코스닥 시장까지도 확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아마 해당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보유를 하고 계셨는 상황인데 조금 더 기다리게 되면 한 27,000원대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근에 가서 일부 좀 챙겨놓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오늘 좀 개파락 출발을 해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다린 시간이 좀 오래돼 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냥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보유를 했다가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그런 가격대가 오게 되면 그때 좀 분할로 챙겨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긴 하네요. 27,000원 부근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샵 2034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2271번님께서는 동국산업 가지고 계십니다. 6,730원대 매수를 하셨고요.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인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더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1265번님 해성 DS 가지고 계십니다. 왜 제 건 자꾸 내려가는지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이슈페타시스는 어제 오늘 급등했는데 해성 DS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07번님 오픈엑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35,800원 고점을 찍고 연일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비타님께서는 기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12만 3천원대에 53% 비중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고요. 또 저PBR 자동차로 매수했는데 비중을 확대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은 걱정되실 것 같아요. 현대차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 스피드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동국산업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0원 매수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철강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요즘에 저PBR 관련돼서 철강 종소형주들 중에서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이 종목은 재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종목이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오늘 금양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배터리를 내보이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인터 배터리 일정을 앞두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인데도 불구하고 잘 가는 종목들은 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은 뭐 철강 관련해서 그리고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재료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충분히 일단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괜찮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저항선도 최근에 돌파를 7,500원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탄력적인 모습 한번 나온다 한다면 그때 이제 조금씩 수익을 실현해 나가면서 좀 물량을 정리하시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해성 DS인데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굉장히 못 가고 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DDR5 쪽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는 좀 괜찮은 실적을 내보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당장 하시는 거는 조금은 저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2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좀 지양하시고 일단 매수가가 다행인 거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돌파를 하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대에서 일단은 홀딩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요. 일단은 손절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손절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에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은 시장에서 강하다라고 한 기업 중에 탑 종목 중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끼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조정들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저는 정고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오늘 막판에도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주면서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신 다만 이제 앞으로는 매수를 하실 때 너무 따라잡는 매매, 물론 가는 종목이 더 가지만 우리가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해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수익 내시는 게 아니라 가는 종목들이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하실 때 종목들이 가다가 쉬어가는 구간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이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PBR이랑 자동차 관련돼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기아는 좀 홀딩 하셔도 된다.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는데 대신에 비중이 53%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좀 권유해드리지는 않고요. 일단 저 PBR 관련해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은 아직도 ING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진짜 기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보다는 PBR이 약간 높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쪽으로 좀 더 매수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기아도 지금 우호적인 환경들도 계속되고 있고 또 올해 실적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미지에 잘 맞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 내실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까지 이렇게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네이버요.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은요? 40만 4천 원에 40%요. 40만 원이요, 시청자님. 40만 4천 원요. 아이고, 오래 들고 계셨나 봐요. 예. 그럼 지금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거죠? 예. 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저희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어려우시죠? 긍정, 그리고 긍정, 중립 나왔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금 고민을 하긴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도 좀 워낙 높고 비중도 높으시거든요.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좀 손절도 쉽게 못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손절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손절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버텼어요. 그러다가 올 연초에 잘 움직이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겠거니라고 했다가 좀 안심을 했는데 다시 이제 2월 달, 1월 달 중순경부터 빠지니까 이제 불안불안하기 시작을 한 거죠. 냉정하게 보게 되면 네이버는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실적도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과거의 주가 상승이 너무 과하게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밸류가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은 저PBR 종목군들이나 정말 고배당을 해주거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기업들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가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매수를 하셨던 분들 21년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2년, 23년, 24년 이제 3년째 들고 가시는 건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들고 가시되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지금 비중 40%인데 만약에 이걸 빠져나올 작정을 하게 된다면 2배수 이상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이 40%예요. 40%이기 때문에 40%를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중이 거의 몰빵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 좀 되게 애매한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하고 계시되 만약에 주가가 다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주가가 밀리게 되면 아마 17만 원대, 18만 원대 깰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주가에 큰 바닥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잠깐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19년도부터 상승을 했어요. 2년 반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상승을 했고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횡보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상반기 정도 때까지는 계속 그냥 이 박스권에서 갇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그 다음에 아마 반팔 입을 때쯤 되면 주가는 다시 20만 원, 22만 원대 위에 올라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대응이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20만 원 부근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금량이요. 금양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만 1,000원에 23%요. 11만 원 되면 오늘 들어가신 걸까요, 혹시? 아니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아, 반년 전에 매수하셨고 예. 그럼 목표 주가가 좀 궁금하신 걸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수익권이신데 저희가 한번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손요로 팀장님께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서 금양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긍정 들어주셨었거든요. 더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분 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전략도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네, 어떤 기술적 분석 위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금양을 말씀드릴 때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못 봤는데 일단 저는 금양을 믿지만 맹신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거죠. 에코프로나 이제 코스모가 이제 밸류체인 갖추겠다고 했을 때 금양도 밸류체인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그 기대감을 가시화해 주는 시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금양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쯤 되면 할 법도 한데 조금 늦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오늘 그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 추이는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리튬이나 이차전지 관련 종목 자체가 일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은 긍정으로 보되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중이시고 6개월쯤이니까 이때는 사실 매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 같아도 눌림목 공략 차원에서 11만 원 이하에서 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빠진다라고 했으면 좀 물을 타면서 비중은 한 10에서 15%까지는 만들 것 같다. 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보유하신 다음에 이제 수익권 전환됐는데 수급 괜찮죠? 외국인의 순매수에 꾸준히 들어오다가 오늘 호재 동반했을 때 원래 호재 동반하면 보통 매집했던 물량을 내놓고 나가기 마련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이다. 그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진행해가지고 TS 구간은 제가 11만 4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4천 원 이탈하면 익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제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13만 6천 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4만 6천 원, 3차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정도 잡고서 매일매일 뉴스랑 수급 동안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양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시청자님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네, 호텔 신라. 호텔 신라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8만 5천 원에 50%. 50%. 네. 아, 비중도 꽤 높으시고 8만 5천 원이면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전략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호텔 신라 오래 기다리셨고 매수가가 꽤 높으십니다. 과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올 중립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상담 요청 드려볼게요. 비중도 50%나 되시고 매수가가 8만 5천 원대거든요. 지금 좀 많이 내려왔는데 뭐 반등의 기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립을 드린 이유는 이제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회복은 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활발하게 시장 참여자다 하시면 그 50%의 비중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좀 빠른 종목들 위주로 그 비중에 대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립을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투자자의 마인드 갖고 있다 하시면은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부분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인들의 인바운드 수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 지금 또 면세점 쪽의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또 올해 워낙 여행자 수가 작년에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살짝은 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보기에는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일단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에서 지금 이쪽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도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의 이제 순환매를 통해서 갈 종목들이 다 가고 나서 섹터의 흐름이 또 이쪽 중국에 대한 인에 대한 인바운드에 대한 모습들 아니면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의 이런 수급 이런 부분들이 되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상승세의 모습을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부정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신라에 대한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하나 도와드릴게요. 우리 2462님께서 신성 델타테크를 11만 9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이 10%인데 내일이라도 팔아야 할지 고민되신다고 합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좀 많이 꼽히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좀 급락했는데 과연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 두 분의 중립 두셨습니다. 그러면은 중립을 들어주신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 초전도체 진전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좀 급락을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내일이라도 좀 팔아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확실하게 분석이 의미가 없는 섹터 중 하나가 초전도체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를 봤을 때 수익 기회를 놓치신 것 같지는 않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 반등이 잘 안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고 데드캣 오히려 역으로 데드캣 바운서 나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면은 이 매도를 개인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일단 초전도체 관련했을 때는 이제 저번 주부터 신성 델타테크 정말 정규장 마감 1시간 전부터 갑자기 막 플러스 20% 가던 종목이 뭐 마이너스 15%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신성 델타테크는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화학도도 아니고
뭐 이과를 나오긴 했지만 화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추노체 물질이 맞냐 아니냐, 연구원들 니네가 뭘 안다고 저번 발표 때랑 별 차이가 없냐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연구진들이 저번에 발표한 거랑 크게 변동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좀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일정주 관점으로 접근할 때 당연히 익스파이어 데이트에는 당연히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줬지만 지지할 가능성도 높게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제가 차갑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95,000원을 잡고 좀 겸허하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18,000원, 2차 목표가는 137,000원 잡고서 제 뷰가 틀리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